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 2년 차를 맞은 부부가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33세 성실한 남편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길에 오르는 것이 민수의 일상이었습니다. 지영은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31살의 밝은 성격을 가진 아내였어요. 사교적인 성격 탓에 직장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고, 주말이면 민수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 6시가 되면 지영은 민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계란말이와 김치 몇 가지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면 지영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어제 야근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영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어요. 평일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민수를 위해 지영은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도 집에 와서 지영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잊혀졌죠. 지영 역시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동료들과의 일화를 민수에게 들려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일의 피로를 잊고 둘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후 롯데시네마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하고 일요일에는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지영이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을 가져가서 돗자리 위에서 함께 먹던 그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던 그 순간들을 민수와 지영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 했죠. 아파트는 1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지영의 센스로 예쁘게 꾸며놓은 덕분에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지영이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 집안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면 둘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는 것도 이들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까 고민하며 재료를 고르고 가끔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에도 도전해보곤 했어요. 결혼 반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던 그 시절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들이 민수와 지영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와 지영이 만들어가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곧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지영의 눈빛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지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대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 2박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요즘은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민수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지영이 결혼 후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많이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직장일과 집안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민수를 챙겨주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지영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죠. 어디로 갈 생각이야? 민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보자 지영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가려고 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도 떨면서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 여행이라 그런지 지영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같이 가는데 민수가 추가로 물어보자. 지영은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대답했어요. 나까지 해서 4명이야. 다들 결혼한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로 한 거야. 정말 힘들게 스케줄 조정한 거라고 지영은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영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았거든요. 야근도 잦았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할 때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영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고. 와,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친구들이 언제 가자고 했는데.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여행 계획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로 가기로 했대요. 지영이 설명하자 민수는 달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 주는 민수도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할 상황이었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었어요. 지영이 여행을 가는 동안 민수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방 준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두고 해. 민수의 말에 지영은 정말 기뻐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라 너무 설레.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영은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쇼핑몰에 들러 여행용 옷가지들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죠. 집에 와서는 여행 가방을 꺼내 이것저것 챙겨 넣으며 즐거워했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새로운 립스틱도 하나 골라 샀다고 하면서 민수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지영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예쁜 원피스와 편안한 운동화. 그리고 바다에서 입을 수영복까지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화장품과 선크림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죠. 민수는 그런 지영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영도 일찍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죠. 여행 가는 날이라 그런지 지영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활기가 넘쳤어요. 자, 이제 갈 시간이야.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밝고 예뻐 보였어요. 민수도 그런 지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전 대학생 시절의 지영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 만나는 장소가 어디야 민수가 물어보자 지영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거기서 버스 타고 부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죠. 민수는 지영을 강남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영은 괜찮다며 지하철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 조심하고 민수는 지영을 꼭 안아주며 배웅했어요. 지영도 민수를 꼭 안으며 다녀올게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만 신경 써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빛에는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런 지영을 보며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지영이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죠. 다녀왔어. 여보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들뜨게 들렸습니다. 벌써 왔네. 어떻게 잘 다녀왔어? 민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지영을 맞이했어요. 지영은 여행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영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거든요. 결혼 반지 외에 또 다른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깐 그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지 뭐야? 새로 산 거야? 민수가 지영의 손을 가리키며 물어보자 지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친구들이랑 기념품으로 맞춘 거야. 우리 넷이서 똑같은 걸로 하나씩 샀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섞여 있었죠. 민수는 그 반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은색 바탕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반지였습니다. 친구들과 맞추기에는 조금 비싸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다 똑같은 걸로 샀다고 했지 민수가 다시 물어보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들 너무 예뻐서 기념품으로 사기로 했어. 부산에서 유명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샀다고 해 그런데. 지영의 대답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반지의 디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죠. 며칠 전 회사 동료가 약혼 반지를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그 반지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커플 반지의 여성용 디자인과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민수가 알기로는 그런 반지들은 보통 남성용과 여성용이 세트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나만 따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영이 친구들과 맞췄다는 반지가 커플 반지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남자용도 있는 반지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이 디자인이 예뻐서 샀을 뿐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약간 빨라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영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하는데 괜한 의심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예쁘네 잘 어울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도 고마워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여행에서 뭐 했는지 얘기해봐. 민수가 화제를 바꾸려고 하자. 지영은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횟집에서 회도 먹고 온천도 갔어.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 떨면서 좋은 시간 보냈다고 했어요. 사진 찍은 거 보여줘. 민수가 말하자.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들과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 사진 속 지영의 손에는 새로운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영의 태도였어요. 평소 여행을 다녀오면 모든 것을 자세히 얘기해주던 지영이 오늘은 왠지 말이 적었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하는 시기였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쉬어. 민수가 말하자 지영은 고마워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영이 보여준 반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분명히 커플 반자 디자인이었는데 친구들과 맞췄다는 지영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 업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준비할 자료도 많았거든요. 민수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에 대한 의무는 일단 마음 뒤편으로 밀어놓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는 지영의 변화를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허탈감이나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 정도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모습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영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시작하던 지영이 7시, 8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도 지영은 아직 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냐고 물어보면 지영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다거나 쇼핑을 했다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민수는 조금씩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늦게 다니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영이 집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꽤 심하게 났거든요. 민수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지영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회식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해주던 지영이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영 괜찮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지영은 괜찮다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와 함께 앉아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마셨을 텐데 그날은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집안일에 대한 지영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가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토스트와 우유 정도로 때우는 날도 있었죠. 저녁 역시 간편한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지영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예전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빨래도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집 안정리 정돈도 전만 못했습니다. 물론 지영도 직장일로 바쁘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것 같아서 민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주말 역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나들이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지영이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대학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거나
직장 동료들과 쇼핑을 간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그랬어요. 지영은 오전 10시쯤 외출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도 지영은 미안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다는 이야기만 하며 들뜬 모습이었죠. 민수는 점점 커져가는 의문을 혼자서 사귀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어요. 지영도 결혼 후에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지영이 끼고 있는 그 새로운 반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플 반지처럼 보이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민수의 마음은 무거워졌죠. 친구들과 맞췄다던 지영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지영이 샤워하는 동안 슬쩍 지영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민수도 알고 있던 번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확인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최근 올라온 게시글들을 봐도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사진 몇 장과 일상적인 내용들만 있을 뿐이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영과 대화를 시도해봐도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뭔가 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영의 변화가 계속되면서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불안감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직접 지영을 미행하거나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민수는 결단을 내렸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보니 불륜 조사 전문으로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수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 대표라고 소개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왔다는 김 대표는 민수의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 대표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의심이 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탐정비는 일주일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김 대표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서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민수는 지영의 사진과 직장 정보 그리고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는 점과 주말 외출이 잦아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한 후 민수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되기도 했어요. 혹시 지영이 정말 무고한데 자신이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민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김 대표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의 평소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였죠. 민수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복잡한 마음으로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 대표는 민수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민수는 대략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김 대표는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인께서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김 대표의 말에 민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한 남성과 함께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지영의 손에는 그 커플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부인의 대학교 동창으로 확인됩니다. 김 대표가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정진우라는 이름의 35살 남성으로 현재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이 남성은 부인과 대학 시절 잠깐 교제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김 대표의 설명에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봉투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지영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죠.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민수는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지영과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오해나 실수는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정이 건네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지영아, 잠깐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지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민수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렇게 심각해? 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지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함께 나눴던 소중한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행복한 모습,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꾸려온 소소한 일상들 말이죠. 지영아,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 말고 누굴 만나?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말을 해? 민수는 지영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정진우라는 사람 알고 있지? 민수가 그 이름을 꺼내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진우 대학교 동창 말하는 거야. 그냥 아는 사이야. 민수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정진우와 함께 찍힌 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도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의 손에 끼워진 커플 반지까지 또렷하게 보였죠. 이것도 그냥 아는 사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부산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지영은 그 사진들을 보며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친구들과 여행이라고 할 거야. 민수가 부산 여행 사진을 가리키며 물어보자.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 울먹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지영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거짓말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상처가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우와의 과거 관계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아팠어요. 언제부터였어? 민수가 냉정하게 물어보자 지영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2달 전쯤부터야.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난 거였어.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지영의 변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신뢰를 짓밟은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과의 대화가 끝난 후 민수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았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이 평점도 좋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경력이 15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민수가 가져온 탐정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진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륜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니까요. 상간소송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박 변호사의 설명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아파트와 예금 등을 나누게 되는데 지영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이므로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어요. 위자료 역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그쪽에서도 이혼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탐정에게 정진우의 결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김 대표로부터 답변이 왔어요. 정진우는 결혼한 지 3년 된 기혼자였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진우의 아내가 이미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민수가 물어보자 김 대표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진우가 집에 커플 반지를 끼고 들어간 것을 아내가 목격했고 추궁해서 자백받았다고 해요. 지금 정진우 부부도 이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변호사는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상대방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소송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증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합의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지영에게는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었고 정진우에게도 상간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어요. 지영은 소장을 받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지영의 직장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법원 서류가 회사로도 일부 발송되면서 동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영은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이미지도 크게 손상되었어요. 정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간 소송에 휘말리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기혼자의 불륜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박 변호사는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보다는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싶었거든요. 정진우의 아내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피해를 본 입장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민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명의 배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법정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증인 진술서도 준비했어요.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영과 정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영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는 불륜 소송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국 지영은 중징계 끝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정진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 더욱 엄격했죠. 기혼자의 불륜이라는 점에서 회사 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해고는 어려웠지만 회사 측에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진우는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지영과 정진우도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지영은 민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진우 역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재판부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지영과 정진우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다만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정진우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커플 반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재판부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영은 법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정진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가정을 파괴한 후였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고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영과 정진우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지영은 혼자서 아파트 대출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진우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불륜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면접을 봐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어요. 결국 이전보다 훨씬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설령 취직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친정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불륜 증거를 바탕으로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지영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진우에게도 2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지영과 정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결혼 반지를 빼내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지영과 정진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